쌤입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공지능 체험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놓을 수 있는 키트고요. 조립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집중을 많이 해서 봐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중학생 친구들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비대면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저와 하는 영상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차분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또 설명서도 들어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차분히 진행해봐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일단 얘기해보고요. 친구들 인공지능 들어본 적 있나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보통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미술 강의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번에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음악 틀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카카오가 있거든요. 카카오 음악 틀어줘 뭐 이렇게 지니야 음악 틀어줘 이렇게 사람처럼 친구 같은 음악 틀어주는 기계들도 많이 이야기들 하고요. 로봇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인공지능은 자,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볼게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불현듯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속 단골 소재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린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영화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처참한 전쟁을 벌입니다. 매트리스 속 세계는 더 침울한데요. 2199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전지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악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영화 월리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된 지구에서 홀로 지구를 지키는 청소 로봇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꼬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로봇. 영화 빅히어로 속 로봇 베이맥스는 푹신푹신해 보이는 외모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특별한 감정을 쌓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에서 말이죠. 외롭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던 남자 주인공, 그의 삶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휴대전화 사만타. 예쁜 목소리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녀에게 남자 주인공은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에 등장하는 로봇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시기, 질투, 고통 같은 감정까지 느끼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로봇은 인간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암울한 미래부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미래까지 영화 속에서 그린 미래는 저마다 달랐는데요. 인공지능의 시대의 도래, 인류에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이거를 많이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축복이에요 하는 친구들. 왜? 사람이 하는 일. 저 대신 학교 갈 수 있어요. 저 대신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편리해져요.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뭔가 사람을 지배하는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재앙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인공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곳들이 지금 벌써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죠? 뭐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솔루션들도 그렇고 원격 탐사나 무인 배송 이런 것들은 저희 뭐 드론 같아 보이죠 위에가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론 배송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좀 드론으로 뭐 물건을 배송한다든지 아니면 또 드론으로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인공위성이 있죠. 그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알아서 돌면서 지구의 모습을 관찰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 왜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쭉 위에서 뭔가 찍혀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들. 이런 것들 많이들 사용하죠. 사실 요즘에 나온 신차들은 대부분 다 자율주행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 밟지 않아도 알아서 밟아지고 조금 핸들만 이렇게 핸들링만 해준다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들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들은 우리 왜 이렇게 시계인데 이렇게 차고 다니면 이렇게 맥박수나 뭐 이렇게 오늘 몇 보 걸었고 막 이런 거 미밴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왜 이게 핸드폰으로도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도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나중에는 또 핸드폰으로 갔던 게 또 내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까지 전송이 된다든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 등에서 정말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상 데이터도 근데 우리 기상 데이터 많이 틀리죠. 그죠?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고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친구들이 알만한 거는 다들 제가 이거 수업하면 알파고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자, 알파고 우리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죠? 네, 맞아요. 알파고가 다 이겼죠. 한번 오류 났을 때만 이세돌이 이겼는데 오류가 났으니까 사실 그쵸? 근데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알파고의 수를 다 누구 수를 넣은 거예요? 이세돌이 실제로 뒀던 바둑에 수들을 넣어놨고 사실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막 강의를 엄청 뭔가 되게 신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재밌고 이런 날이 있는데 제가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강의도 좀 잘 안 되는 날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세돌도 아무리 바둑을 잘 두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기계는 그런 영향을 받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딱 끊어져가지고 뭐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서야 기계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가지고 영상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뭐 수술 로봇이라든가 뭐 친구처럼 막 따라다니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도 그죠? 기계들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술 로봇이 엄청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정확한 작업들을 할 때 오히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공장 안에 있는 로봇들을 제어를 해주죠.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것들도 있죠. 저희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제가 이제 비대면이라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저희 코로나여서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지금 더 되게 심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심화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아진 게 뭐냐면 가게들에 뭐가 많아졌어요?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키오스크 뭐냐면 우리 친구들 왜 롯데리아 많이들 가잖아요. 롯데리아 가면 예전에는 주문 받는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른들 말고 이제 요즘엔 기계로 해가지고 툭툭툭 눌러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리만 사람이 해주고 주문은 기계가 받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심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처음에는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에만 좀 많이들 들어서다가 요즘에는 정말 조그만 개인 커피숍에서도 주문은 사람이 받지 않고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만드는 방법은 자, 인공지능 한번 읽어볼까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이에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딥러닝이 있죠. 딥러닝이 우리 아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 같은 로봇들, 그쵸?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네,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딥러닝이 그렇게 발전돼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에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보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채널이 아직 없더라도 일단은 뭔가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나이 연령대의 친구들이 어떤 거를 좋아했는지,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성별이 여자니까 이걸 더 좋아할 거야. 성별이 남자니까 이걸 더 좋아할 거야.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저희가 또 클릭을 뭐 몇 개를 하잖아요. 그쵸? 어떤 게 더 재미있고 어떤 채널을 더 선호를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분석해서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코딩 관련 컨텐츠도 올리고 제 이름이 표정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표쌤 코딩이라고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잠깐 보여줄까요? 네, 표쌤 코딩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진로 체험 내용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코딩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들 하셔. 이렇게 지금 AI 선풍기 지금 개발 중인 키트. 재밌죠, 이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나중에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풍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지금 개발 중인 키트는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완성은 안 했는데 지금 시제품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저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선풍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자, 만들어 보기 전에 만들어 보는 건 뒤로 좀 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로봇 등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죠? 기존 지식을 기계가 배우도록 한 다음에 기계가 사람 대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 기술. 그죠? 저장한 지식과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술 등 지식을 학습하고 다른 지식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데요. 직업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것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은 전자정보보호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보보안학도 배웠고요. 또 전자과에서 또 기계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뭘 만들고 키트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하드웨어 개발도 하고, 그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로봇 설계랑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영상이랑 음성 인식인데, 영상이랑 음성 인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음성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키트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자, 적성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지식과 수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대요. 수학적인 거는 사실은 뭐 뭔가 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줬잖아요. 세싱돼가지고 열리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식이. 사실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쵸? 그걸 잘 알고 있으면 그거를 잘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을 막 엄청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수학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과 다양한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진짜 창조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늘 새로운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생기면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면 먼저 배워야 돼. 나 배우러 가야 돼. 이러면서 꼭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거 나와가지고 배우고 나면 또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아이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떠올리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대요. 사실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직업들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흥미는 자, 뭐 인간과 로봇에 대한 탐구심, 그죠?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도전하는 노력. 일단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지능이 없는데 지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MBTI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유형 보면 I 유형, 탐구형, 그리고 E 유형, 뭐 이런 유형들이 이 직업에 어울린다. 제가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 I 유형, 탐구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E 유형도 많은데 선생님은 사실 E 유형이거든요. 선생님은 ENTP입니다. ENTP. 그래서 약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강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친구들도 네이버에서 MBTI 유형 적성 검사라고 치면 나와요.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본인들의 유형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각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컴퓨터공학. 보이죠? 선생님 정보보호공학이라 그랬죠? 저는 전자정보보호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을 하던가, 그죠? 수학이나 심리학, 그죠? 이런 부분들도 관련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훈련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시스템 개발자 과정, 데이터베이스 과정,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빅데이터에서 또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서 뭐 이렇게들 만들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뭐 인공지능 전문가의 자격증이 아직 있진 않죠. 인공지능이 막 상용화 엄청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은 없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증들을 좀 취득을 해놓고 관련된 지식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연구소나 기업체, 뭐 기업체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워낙에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코딩 관련된 직업들은 다 대부분 꾸준히 배우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최신 기술과 흐름을 잘 이제 최신 동향들을 파악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선생님도 매년 커리큘럼이 달라져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또 파이썬이랑 뭐 그거에 관련된 인공지능 뭐 이런 커리큘럼에 지금 완전히 꽂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있고 네, 음성인식 커리큘럼에도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뭐 음성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이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표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전문가 편에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풍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트를 열어서 나무판 중에서 1번을 찾으시면 돼요. 네, 1번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1번 찾고 그 다음에 2번을 찾습니다. 네, 2번을 찾아서 1번하고 2번을 결합해 줄 거예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네, 딸깍 소리가 나게 이렇게 결합해 주는데요. 여기서 주의점은 숫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찾아볼게요. 네, 3번은 뭐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부품들을 배치를 할 거라서 부품 배치도를 미리 그려 놓은 거고요. 3번을 지금 1번에 네, 2번 말고 반대쪽에 네, 3번을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네, 지금 벌써 약간 상자 모양 같이 되었죠. 네,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회로도를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배터리 홀더, 배터리가 들어가는 홀더를 열어서 네, 여기다가 건전지를 먼저 넣어 줄 거예요. 이따가 다 조립을 한 다음에 건전지를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건전지를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우리 건전지 넣는 방법 다들 알죠? 평평한 쪽이 스프링 있는 쪽에 뾰족한 쪽이 스프링 없는 쪽에다가 배치해서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를 다 맞게 넣은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건데 양면 테이프를 우리 온오프가 그려져 있는 스위치 있는 부분에다 붙일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배치를 지금 여기 구멍이 있는 2번 판 안에 있는 네, 구멍이 있는 곳에 스위치 버튼을 밖에서도 딸깍하고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온오프가 이렇게 밖에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네, 일단 오프로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부품들을 또 만져볼게요. 네, 우리 센서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 LED가 붙어 있는 센서를 붙여줄 거예요. 네. 밑에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자, 네. 그리고 여기 배터리 홀더 옆에 네, 3번 판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네, 붙여줄 건데요. 이것도 붙일 때 주의할 점이 너무 밖으로 안 나가도 안 되고, 네, 여기 딱 맞게 지금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딱 맞게 네모난 부분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붙여줍니다. 네. 그 다음 또 봉지 안에 들어있는 모터 드라이브라는 부품을 네,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네, 바닥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것도 딱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초록색이 숫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먼저 모터에 있는 선을 모터 드라이브에다 연결해 줄게요. 모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모터에 있는 선 중에서 빨간색이랑 검정색이 있는데, 이거를 초록색에 보면 모터 A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모터 A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그래서 모터 A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나사를 풀어서, 네, 거기다가 모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풀어준 다음에 네, 선은 사실은 네, 어떤 게 들어가도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검정색, 빨간색으로 연결해 줄게요. 검정선 먼저, 그 다음에 빨간선 넣고선 네, 조여줄게요. 네, 잘 빠지지 않도록 잘 조여주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나사로 잘 조여서 네, 빠지지 않도록 조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회로도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먼저 양쪽이 다 평평한 선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네, 양쪽이 다 평평한 선을 꺼내서 네, 센서 부분에다가 먼저 센서 부분에 아웃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웃이라고 이렇게 그쵸? 아웃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다 한쪽을 연결. 네.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에 보면 네, 모터 A 1A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GND 옆이죠. 네. 네. 두 번째 거죠. 네. 아, VCC 옆이네요. VC 옆에, 네. A1B, A1A. 사실은 1A나 1B나 별로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냥 쭈루룩 다 꽂히게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점퍼핀들도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 점퍼핀들은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 점퍼핀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센서에다가
두 개 다 평평한 부분을 GND랑 VCC에다 연결을 해줄게요. 네. 점퍼핀의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색깔이 들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아무 선이나 갖고 와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네, 우리 빵판에다 연결을 해줄 건데, 빵판 보면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네. 한 줄당 한 줄씩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GND에다 연결을 했는지 잘 기억하고, 네, 각자 다른 줄에다 꽂아줄 거예요. 다른 줄에다 꽂아주는데, 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GND를 회색 줄을 꽂았거든요, 저는. 그러면 GND가 회색 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 GND는 GND끼리, VCC는 VCC끼리 꽂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에 있는 GND랑 VCC에도 여기 지금 한쪽이 평평한 얘를 점퍼핀을 꽂아줄게요. 네, GND랑 VCC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방금 모터 드라이브 연결한 부분 바로 옆쪽에 있어요. 네. 자, 지금 보면 네, VCC, GND잖아요. 그쵸? 네. 1A, 1A 옆에가 VCC, 그 다음이 GND예요. 그래서 VCC를 아까 여기 센서에서 VCC를 보라색에 꽂았잖아요. 네, 그래서 VCC에 꽂힌 파란색 줄을 네, 보라색에다가 같이 연결해주면 돼요. 네. 보라색이 있는 줄에다가 아무 곳에나 꽂아도 되고요. 나머지 초록색은 GND 연결했던 부분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GND는 GND끼리, VCC는 VCC끼리 지금 빵판에 꽂힌 상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배터리 홀더에서 나온 빨간색, 검정색 선이 있을 거예요. 네, 얘를 GND는 검정색 줄 있는 줄에다 GND가 지금 왼쪽에 꽂혀져 있는 부분이죠. 네, 그쪽에 있는 빵판 중에서 아무 곳에나 네, 검정색 줄을 꽂아주세요. 네, 그 다음 빨간색 줄은 VCC가 있는 줄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잘 되는지 모터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모터를 잠깐 든 상태에서 우리 배터리 홀더의 온오프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으로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센서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회로도가 아주 잘 연결이 된 상태예요. 네, 이거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 조립 순서를 따라서 조립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위험하니까 오프로 바꾸어 놓고 그 다음 조립 진행할게요. 자, 우리 조립도에서 4번을 꺼내 볼게요. 4번. 네. 4번을 꺼내서 4번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요. 동그란 구멍 안으로 모터를 넣어서 네, 위로 올릴 거예요. 네, 올린 다음에 모터를 고정을 해줄 건데 우리 손쉽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 모터를 고정시켜 줄게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네, 지금 4번 판 보면 또 네모로 모터가 들어갈 자리를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모터 네모나게
네, 노란색 부분 있는 끝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앞에 프로펠러에 관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반드시 그려져 있는 선을 좀 지켜서 붙여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해줄게요. 네, 모터가 앞쪽으로 네, 뾰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4번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이 된 상태죠. 네, 그 다음 거 조립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네, 5번인데 5번은 네, 5번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표생 코딩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앞쪽으로 갈 수 있게 네, 네, 4번 옆쪽으로 해서 끼워 줄게요. 네, 조금 힘을 주어서 톡 소리가 날 수 있게 옆부분 끼우면서 네, 여기 옆부분도 톡 소리가 나게 끼우면 됩니다. 네, 그럼 5번까지 조립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6번을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6번 네, 6번하고 7번이 있는데요. 네, 6번부터 먼저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6번은 지붕이에요. 지붕이 2개. 네, 6번. 숫자가 안 보이게 조립해야 되겠죠. 이거는 7번도 옆쪽으로 뾰족한 삼각형 지붕이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8번만 결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선 정리를 조금 해서 네, 삐져나오지 않도록 네, 안으로 넣어준 다음 네, 8번을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8번도 역시 숫자가 보이지 않게 네, 네, 조금 힘을 주면 툭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네, 다 됐으면 네, 집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네, 다 됐으면 앞부분에 프로펠러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네, 프로펠러를 붙여줄게요. 모터 부분에다가 쏙 껴주면 되죠? 네. 혹시 이게 지금 뒤로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끼워 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8번 하기 전에 네, 이 모터를 잡아준 다음에 좀 꾹 누른 다음에 지금 네, 저희가 먼저 닫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누르니까 쑥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8번 끼우기 전에 먼저 모터 앞에다가 프로펠러를 먼저 끼워준 다음에 8번을 끼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되는지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온, 오프, 온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앞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네, 이렇게 선풍기가 잘 돌아가죠. 네. 이렇게 되면 잘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네. 인공지능 선풍기 만들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